공로몽이라는 작품, 남영로의 작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출에 좀 빈번하게 나오는 편? 오케이, 편이라고 봐도 될 만한 작품이죠. 지금 끝에 몽자 들어간 거 보이지? 마치 꿈만 같은 이야기라고 해서 이거는 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작품은 요 얘기를 좀 해볼까? 이 작품은 일단은 아까 우리가 창성가미록이라는 작품이 어떤 특징이 중요하다? 이 가문사소로서의 특징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 가문 내의 갈등 요소가 중요했었고요. 이 작품은 회장체 소설이에요. 네, 지금 뭐 되게 있어 보일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회장체라고 하는 건 제1회, 제2회 이렇게 책 자체가 여러 회차로 나뉘어서 만들어져 있는 작품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아예 이 녀석은 만들어질 때 다음 편에 계속 카페, 베네 같은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용을 썼겠죠. 그러니까 흥미를 끌만한 지점에서 이제 멈춰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작품이고요. 참고로 이 작품은 또 장편 소설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생님이 좀 정말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 작품은 먹힐 만한 코드가 다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생각해보자. 현대 드라마 작품인데 이 드라마 작품에 우리가 흔히 먹히는 코드라고 하면 일단 남녀 주인공이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그 드라마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둘은 연애를 하게 돼. 그죠? 그리고 감초 역할이 항상 있고요. 그들의 사이를 반대하는 존재가 있고요. 어머니가 암에 걸리죠. 뭐 이런 패턴들 있잖아, 그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패턴들이 항상 숨어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여기도 그런 얘기가 많이 속혀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고전소설에서 좀 먹히는 코드라고 하면 주인공이 제자 가인, 천상계에서 내려왔음. 오케이? 그래서 뭐 적을 물리치는 이야기, 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역시 그러면 이 작품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장면을 본다고 해서 전체 스토리가 이해될 리는 없겠지, 그치? 자, 이 작품도 전체 줄거리 중심으로 쭉 가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자. 됐습니까? 가자. 일단은 이건 보조자료를 아예 열어놓고 시작해주세요. 보조자료에 전체 줄거리가 있을 거야. 근데 이 녀석은 참고로 엄청나게 축약을 한 건데도 길이가 이만큼인 게 보이실 거예요. 워낙 긴 형태의 작품이라 보니까. 자, 아무튼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가자. 천상계에서 문창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부터 천상계인 거 보이죠? 천상계. 그러면 뭐도 있다는 얘기야? 지상계를 있다는 얘기고, 자연스럽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하면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화된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 충분히 쓸 수 있겠지? 여기서 주인공은 문창성이에요. 사람 이름이라서 문창성은 아니고요. 끝에 있는 성자 보이죠? 별입니다, 별. 그러니까 참고로 별이 어떤 생명체, 인격체인 것처럼 표현되는 경우는 어디서 그러냐면 도교적 심상이에요, 이거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다 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옥황상제라고 하지. 보통 국성 같은 어떤 중심을 향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존재라고 하고, 그들이 빙글빙글 도는 이유는 이 도인들이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장면이라고 보통 옛날에 많이 알고 했어요.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문창성이 취한 김에 지상계를 그리워하는 시를 읊은 다음 선녀들을 희롱하게 됐어요. 도인으로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아주 참혹한 일을 한 거래요. 그래서 이에 문창성은 양창곡이라는 이름으로, 자, 지상계에서 이름은 양창곡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양창곡의 인생사 이야기예요. 됐죠? 양창곡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제방옥녀는 윤소저, 천효성은 황소저, 홍란성은 강남홍, 제천선녀는 벽선성, 도화성은 일지련으로 각각 지상계에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녀들이 있죠? 그리고 선녀들은, 선생님이 이거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각각이라고 쓸게요.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녀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자, 벌써부터 뭐랑 비슷하다는 느낌 확 들지 않아? 뭐랑 똑같잖아. 구운몽이랑 비슷하지 않니? 그치? 구운몽도 어떤 일이 벌어져? 성진 스님이 선녀들을 희롱하는 바람에 지상계로 유배를 가서, 꿈속에서 유배를 가지? 그래서 뭘로 태어나?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고, 팔선녀는 2처와 6첩이 되잖아. 코드 똑같은 거 보이지? 아까 말씀드렸잖아. 먹힐만한 코드는 다 갖다 쓴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구운몽 코드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아슈발쿰이 될 거야. 알겠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지? 현몽무조. 여기서는 이원화된 세계관.
뻔한 스토리들이야. 이렇게 해서 각각 세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창국이라는 주인공이 이 각각의 여인들과 여러 가지 종류의 연분을 맺게 되는데, 참고로 밑에 보시면 그 아까 내용들을 보시면 이름만 나와 있잖아. 근데 그 이름들이 어떤 사람은 적국의 장군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기생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식분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막 공주가 되고 막 이딴 식이야. 그리고 그런 다양한 여인들과의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옥문봉이라는 작품의 특징이다. 되셨죠? 계속 읽어봅시다. 양창국은 순서를 보자. 과거의 응시차 상경하려던 길에 기생인 강남홍과 가연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1번이 강남홍이에요. 기생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보는 장면이 이 강남홍의 장면일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연분을 맺게 되고 강남홍의 천거로 윤소저와도 인연을 맺게 됩니다. 2번 윤소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남홍은, 그러니까 이거는 양가집 규수야. 자신의 신분이 기생이잖아. 그치? 그래서 당신과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럴 거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나랑 거의 자매처럼 친한 언니가 하나 있는데,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신분이 양반집의 교수니까 이 친구를 정실부인으로 삼고 나를 첩으로 삼아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아요 라고 했던 거야. 우리 양창국은 헐 외치고 이렇게 연분을 다 맺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무렵 소주 자사였던 황공이, 자 떴죠? 악역입니다. 그쵸? 황공, 소주라고 하는 주의 자사, 즉 주지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 주지사가 강남홍이 그렇게 예쁘대요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얘를 건드려. 그리고 강남홍이 지조와 절개가 있는 여자다 보니까 나는 이미 남부님이 정해져 있는데요 안 갈래요 하니까 강제로 거의 끌어와, 배 위로. 그래서 자신이랑 연분을 맺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놔. 그래서 강남홍이 뭘 선택했을까? 죽음을 선택해요. 그래서 어떻게? 바닷속에 빠져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아무튼 강남홍은 그래서 그물에 투신을 하게 되는데 윤소저에 의해서 구출되어 남쪽 탈탈국에 몸을 의탁하게 되죠. 정말 제 이름이 좀 재밌지 않아요? 탈탈국. 볼 때마다 웃겨요. 그래서 참고로 이 두 여인은 지금 탈탈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상황을 양창국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자, 가서 나 이제 시험 보고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도 라고 했던 거죠. 자, 양창국은 황성에서, 수도에서 편지를 받아보고는 강남홍이 자살한 줄을 알고 못내 슬퍼합니다. 양창국은 결국 장원급제를 하게 되고요, 한림학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강로라는 사람과 노상서가 각각 자신들의 딸과 혼인시키기 위해 구원을 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양창국의 인물됨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연출을 내려고 용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양창국은 당연히, 그쵸? 원래 정해져 있던 소조가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양가집 규수는 참고로 이 황공이 쉽게는 못 건드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남홍은 죽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연분은 다 거부하고 결혼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양창국은 황강로의 딸과 혼이라는 천자의 명을 어긴 죄로 하옥이 되고, 노상서가 자기도 그랬잖아. 그렇지? 내 딸이랑 결혼해도 라고 해서 내가 싫어했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함까지 더해져서 강주로 유배를 당하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자, 급제했고요. 그리고 유배 당하게 되죠. 보통 이렇게 주인공이 억울한 모함을 겪게 되고 그 모함을 이겨내는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공담 스토리잖아. 그치? 먹히는 코드 맞습니다. 이곳에서 양창국은 벽성선을 만나 또 가연을 맺어요. 자, 3번 벽성선, 벽소저예요. 또 가연을 맺고 난리도 아니죠. 가는 데마다 여자가 그냥 막 넘칩니다. 난리도 아니죠. 그러면서 유배지에서 풀려난 후 천자의 명령에 따라 결국 황강로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4번 황소저가 되는 거야. 부인 장난하지? 겁나 많죠 지금? 부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여인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된 우리 주인공은 이제 낭만의 침공이 더해집니다. 자, 이제 하다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디가 여기지? 그치? 낭만의 침공을 맡게 되는데, 참고로 요때로 왔으면 어떤 요소가 작품에 더해졌을까 얘들아? 여기 와서는 분담 소설의 특성이 더해지겠지. 이제부터는 전쟁 이야기로 갑자기 이야기가 선회되는 거야. 전쟁 이야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오케이? 남한이 어딘지 알죠? 중국의 입장에서
초나라 땅에 있었던 그 외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대원수가 돼서 그래서 양창곡은 남만을 치게 되죠. 남만의 원수가 되어 있던 강남홍. 근데 이게 뭐야? 반전은 강남홍은 죽지 않았어. 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탈타국을 함께 가서 몸을 기댔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그러고 죽은 줄로 알았던 강남홍은 그 남만의 왕에게 마음에 들어서 거의 장군, 그렇지? 남만군이 거의 원수, 대장까지 돼버리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남만의 원수가 되어 있던 강남홍은 명나라의 대원수가 양창곡임을 알고 그에게 도망쳐 상분한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실은 강남홍이 몰래 찾아가요. 참고로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서로 이제 대장끼리 이제 일기토라고 하죠. 자웅을 겨루는데 어디 갔어? 양창곡은 이 사람이 적국의 장군인 줄만 알고 최선을 다해서 싸운 데만 집중을 해. 그런데 강남홍이 싸워보니까 참고로 얘들아, 강남홍은 자기의 난군님이 어떻게 생긴지 다 알고 있고 지금도 간절하게 기억하고 있겠지? 근데 양창곡은 강남홍이 뭐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강남홍일 거라는 생각조차 알도 안 하지. 게다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강남홍이 딱 보자마자 난군님 눈물 줄줄 그러면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서 그 얘기토는 양창곡이 승리하게 되고 강남홍이 진짜 돌아가서 야, 너 평소답지 않게 이렇게 쫄아서 돌아왔어? 그랬더니 제가요 몸이 안 좋습니다. 힘들겠네요. 제가 오늘 이번에 원수로 대장을 못 나가서 하겠으니까 좀 들어갈게요. 그래서 들어가 있다가 한밤중에 몰래 양창곡의 진지로 들어가서 난군님 하고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가 또 숨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도망쳐 상복을 하게 되고 명군의 부원수가 되고 적국하니까 자기네 원수였는데 부원수로 적국의 부원수가 돼버린 거지, 남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적국은 한 순식간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연왕으로 책봉된 양창곡은 처첩들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천상계로 다시 돌아가서 선몽구조 맞죠? 그리고 천상계로 귀환하는 얘기도 맞습니다. 이혼하는 얘기가. 그래서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전형적인 또 고전소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 스토리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 녀석도 역시 인물 구조도가 생각보다 막 되게 빡세진 않습니다. 그쵸? 그렇다고 인물들을 다 달달달달달 외우라는 얘기도 아니야.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작품에서 중심 인물이 뭐고 이 인물들과 각각 어떤 에피소드로 엮을 수 있는가 중심 축 정도는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길 바란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 한번 시작해 볼까 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문제에서는 지금 4번 문제 보기가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 보기는 전형적인 문제 생성형 보기이기 때문에 지금 읽진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바로 작품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고심. 자, 홍랑이라고 돼 있죠. 홍랑. 이제 안 써도 되지. 인물사건 명예 그럼 안 쓴다. 자, 홍랑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강남홍, 그치? 홍랑이라고 부르는 거야. 출애한 게 뭐죠? 자신의 어떤 비참함이, 오케이? 슬픈 상황이 점점 더해지는 것을 보고 추연이는 또 뭘까? 처량하게 답지 아니한데 답하지 않는 거야. 그럼 뭔가 지금 홍랑이라고 하는 여기서 누구죠? 강남홍이죠. 강남홍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겠구나라는 정도까지는 캐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뭔가 자기 어떤 슬픈 상황, 괴로운 상황에 대해서 답토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 그 뒷문장을 읽어보는 거지. 그럴 때는 황자사가 미친 흥을 걷잡지 못하여 좌우를 호령하여 일척소선을 준비하여 강중에 띄우고. 황자사 나왔네요. 대립적 인물이죠. 황자사. 아까 봤던 여기 황공이겠구나 판단되시죠? 황자사가 그래서 배를 띄워가지고는 소주의 제기로 홍랑을 붙들어 선상에 올리니 홍주,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있는 모든 기생을 다 동원령을 내린 거야. 전국에 있는 기생 다 모여.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전국이란다. 우리 주에 있는 기생 다 모여.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린 거야. 애는 가기 싫다고 하니까 야, 걔 실어버려. 그렇지? 기생들을 시켜가지고 강제로 그냥 배 위에 실어버린 거야. 됐죠? 선상에 올리니 선중에 비단장막을 첩첩이 누르고 아무것도 없더라. 됐어? 황자사가 장중에 뛰어들어 홍랑의 손을 잡고 어우 좀 징그럽지 않냐? 다 물리친 다음에 자기 혼자 뛰어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중이야. 쓰레기. 아무튼 간에 자, 자사가 홍랑을 유인해서 어떤 자신의 수청을 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랑아, 내 비록 철석 간장이나
철과 돌과 같은 간과 장이니까 단단한 마음, 굳은 심지를 말하는 거겠지? 굳은 심지가 있어서 황유옥의 불같은 이지만 황유옥의 불같은 욕심이 어찌 녹지 아니하리오. 오늘은 내 5호 편주에 서시를 싣고 범대부를 교칙하여 평생을 피하리라라고 돼 있는데 5호 편주 조그만 배에다가 서시, 참고로 서시가 누군지 알고 있음? 사자성어로도 알고 있는 서시 비몽이라는 단어도 알고 있죠. 중국 최고의 미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 배에 세상 최고의 미녀를 싣고 이 바다를 누려볼까 해라고 말하는 건 홍랑 네가 제일 예뻐. 그만해서 소리하는 거잖아. 우드리치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말을 하니 차시 이때란 뜻인 건 알고 있지? 홍랑이 이 거조 그 태도를 보니까 강포지옥을 면하지 못할지라. 오케이? 자, 홍랑의 생각입니다. 다시는 생각보다 힘을 많이 주게 되네. 강포지옥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강포지옥은 무슨 뜻일까? 우악스러운 행패를 당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로 취해지는 걸 말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면치 못할 상황이야. 이건 내가 얄짤 없어. 내가 지겠다. 안색을 불변, 태연이 웃어. 이제 연기 들어가는 거지, 이제부터. 긴박한 상황이야. 상공의 체중하심으로, 점잖으심으로 일개천기, 저 같은 천한 기집애를, 천한 기생을 이같이 겁박하시니 상공의 체면을 깎아내리심이라. 오케이? 아니 당신 같은 뛰어난 사람이 겨우 기생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일을 벌이시는 건 좀 오바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척은 이미 청로의 천한 계집으로 어찌 열렬한 지조를 말씀하리 있고만은 다만 평생의 지킨 뜻을 오늘 보존치 못하오니 원컨대 벽에 걸려있는 검은 거를 주시면 두호곡조 아래어 심해를 풀어 화열한 기상으로 상공의 즐기심을 돕사올까 한나이다. 자, 뭐예요? 강포지옥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행동은 제가 음악이라도 하나 틀어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몸으로 들이대지 마시고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누구지? 황자사는 얘가 지금 이제 내 수청을 들어주려고 하는가 보구나 하고 만족을 하고 있겠죠. 예상됩니다. 황자사가 홍랑이 자신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위풍을 두려워 회심한가 하여 바야흐로 손을 놓고 소가 무슨 뜻이야? 웃는다는 뜻이잖아. 웃으면 허허허 그래 하면서 말하길 낭자는 여중의 호걸이오 수단 있는 명기라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기생이라는 뜻이야. 내일찍이 황성청로를 편답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이름 있는 기녀와 재주 있는 여자를 내 수중에서 못 달래보는 여자가 없는데 낭자가 한결같이 고집하여 순종치 아니한즉 거의 위태한 거조를 당할 뻔하였도다. 여기서 만약에 말 안 들었으면 너 진짜 죽었어 라는 얘기일 거야. 그지? 이제 이와 같이 회심 마음을 돌려 전화위복하니 라고 돼 있지. 자, 이번에는 얘는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대의 태도를 보고 상대의 변화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 그치?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꿨구나. 오케이, 그러면서 웃고 있죠. 됐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쫙 정리가 되고 있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이는 낭자의 복이야. 내 비록 부귀치는 못하나 당시의 승상의 장자요. 그치? 승상의 첫 번째 아들이고 일도 방백의 존귀함을 겸하였으니 마땅히 금옥으로 집을 짓고 낭자로 더불어 평생 부귀를 누리게 하리라. 뭐 이런 쓰레기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런 거잖아, 그치? 내가 너를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차도 주고 아파트 키도 줄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설파에 말을 마치자라는 뜻입니다. 친히 검은고를 자기가 직접 갖다 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 둘밖에 없잖아, 그치? 자기가 직접 검은고를 갖다 주는 거야 하면서 낭자는 재주를 다하여 화락하는 곡조를 타라, 그치? 어떤 남녀간의 즐거움을 노래를 해라 라고 말하죠. 하니 홍랑이 미소를 짓고는 검은고를 받아 한 곡조를 탑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도록 지금 작업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 소리가 화창방탕하여 3월 춘풍에 백화가 만발한 듯 오름손이 주말을 달리는 듯 언덕에 버들은 비기운을 띄웠고 물가에 갈가마게 동무당이 춤을 추니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멋진 노래를 풀어내고 있다는 것을 직유법과 열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중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가자. 황자사가 호탕하면 이기지 못하여 장을 걷고 휘장 쳐놨었잖아, 그렇지? 좌우를 돌아보면서 다시 배반을 내와 이번엔 이제 제대로 앉아서 즐기려고 술상 봐온 거야. 지금 술상을 딱 챙겨놓고 홍랑을 의심하지 않는데 홍랑이 다시 옥수로 줄을 골라 또 한 곡조를 타니 그럼 봐봐. 먼저
자, 유사 상황이야. 홍랑이 두 곡을 타죠. 네, 먼저 한 곡은 어떤 느낌의 노래였냐면 화창방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화창한 느낌, 뭔가 밝은 느낌, 그리고 방탕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 약간 그 새끼가 느껴지는 그런 곡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고수는 또 뭐야? 한 곡이지. 자, 또 다른 한 곡을 타게 되었는데, 이제 그 노래의 종류가 다른가 봐. 그 소리 쓸쓸하나 간계하여, 쓸쓸하고 간계하래. 쓸쓸하고 간계하. 그럼 얘들아, 이 두 개의 노래의 의도는 분명히 보이시죠? 첫 번째 곡의 의도는 상대방을 뭐야? 안심시키기 위한 곡조의 선택이었지. 오케이? 아이돌 노래 틀었겠지. 근데 두 번째 노래에서는 발라드를 틀었을 거야, 그죠? 발라드를 틀어서는 자신의 어떤 심리를 표출하고 있는 중이지. 쓸쓸하고 관계를 하잖아. 뭔가 고든 느낌. 소상반죽에는 저녁비가 떨어지고 새해청총이 찬바람이 나고 강상의 남방의 풍운의 솥을 약간 싸늘한 느낌 들고 천혜에 있는 기러기가 애원히 소리를 하니 일좌가 추연한 빛이 있어 소황제기 무단히 눈물을 머금더라. 그치? 이렇게 해서 홍랑이 이에 곡조를 변하여 소현을 거두고 대현을 눌러 우조를 아래니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전부 지금 뭐 하냐면 그 이제 노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장치, 서사적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진짜 기계를 말하는 건 아니고. 자, 그 소리가 비분 귀창 관계하여 불평한 심사와 오열한 흉금이 입자를 경동하니 주중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읍파하더라.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을 울릴 만큼 슬픈 노래를 부른 거지. 홍랑이 검은고를 밀치고는 열렬한 빛이 미우에, 그렇지? 미간 사이에 가득해서 말하길 유유청천하 세상아라고 번역하자. 홍랑을 내실제 그 근본은 천이하시고 마음은 강렬히 하여 광활한 세계의 일신을 용납할 땅이 없으니. 뭔 소리야? 나를 이렇게 지조 높은 여자로 나를 만들어 놓고는 나를 이런 천한 상황에 내쳐놓느냐?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그 말이겠지? 일체는 용납할 땅이 없으니 청강 어복 굴삼려를 쫓으실지라. 그렇지? 굴삼려, 굴원을 말하는 건 알고 있지? 굴원은 속세와의 거리감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도 해줄 거 그랬네. 오케이, 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바라건대 첩이 죽은 후에 신체를 거지지 마라. 죽어도 조개란 떡에 놀게 하소서. 오케이? 이 더러운 세상에 다시 떠오르지 않도록 나는 그냥 이대로 잊어줘 하면서 몸을 날려 강심에 뛰어드니까지. 그치?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안심시켜놓고 얘가 이제 처음에는 손을 붙잡고 얘가 어디 갈까 이렇게 돌벌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막 혼자 막 기분 좋아서 술도 마시고 막 눈물도 흘리고 노래도 한 고락 듣고 이렇게 마음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강 끝으로 가가지고 배 끝으로 가서 그냥 몸을 던져버린 거네. 자, 이렇게 해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드니.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니? 오호 석제라라고 돼 있지. 오호 석제라. 비슷한 말로는 오호 통제라가 있을 겁니다. 그쵸? 안타깝구나. 번역하자. 안타까워라. 그치? 지금 누가 튀어나와서 갑자기 말한 거야? 서술자가 개입한 거지,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뻔한 그거 맞습니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필경 생명이 어찌 된 거? 필경 반드시 그 생명 그녀의 목숨은 어찌 되었을까요? 하고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카페베너 지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직에서 이제 한 편이 끝나는 걸 보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 거를 빌려보고 사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죠. 됐습니까? 요게 한 장면의 끝이었고 우리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중요 앞부분을 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장면을 보도록 합시다. 또 이번엔 어떤 내용이었는지 보자고요. 차시 이때 연옥이 홍랑의 죽음을 듣고, 오케이? 연옥. 그럼 여기서 연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 말할게 뻔히 보이시죠? 발을 구르고 잠깐만, 연옥이는 얘가 아니잖아. 얘 걔인데? 모시는 애인데? 아무튼 보자. 자, 홍랑의 죽음을 듣고 발을 구르고 통곡하며 관아의 문을 두드렸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막 관문을 두드렸답니다. 연옥이가 어디로 왔어요? 관문으로 왔어요. 그럼 관하러 갔다라고 번역하면 되겠지? 관으로 가서는 소녀는 강남모의 차완. 그러네. 차완이라더니 차완이 무슨 뜻이냐면 젊은 여인, 여종을 말하는 거예요. 약간 잔심부름 해주는 그런 여인입니다. 차완인데 이름이 연옥이라 홍랑도 부모 친척이 없고 소녀도 부모 친척이 없어서 고단한 신세로 노복과 주인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상의해서 서로 친한 정이 형제 고륙과 다름없더니, 그쵸?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신은 홍랑과 아주 절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형제의 고륙이라고 한다. 형제의 고륙처럼 여기고 있다. 그렇게 된 상태였는데 홍랑이 이제 무죄, 죄도 없이 강중, 강속의 원망스러운 혼이 되어서 죽었다는 얘기죠. 남은 뼈를 거두가 없사오니 원컨대 권력을 빌어 백골을 수습하여 묻을까 하나이다. 이건 뭐야? 후일담 같은 거네요, 그죠? 지금 후일담이 펼쳐지고 있구나. 분명히 우리 그 홍랑의 유언은 뭐였냐면 나의 시신을 건지지 말아다. 그죠? 그럼 건져질까 안 건져질까? 건져지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시신이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연호군 근데 부탁을 합니다. 그 불쌍한 원호는 제사라도 될 수 있게 좀 끄집어낼 수 있게 도와달라. 자사가 그 뜻을 참혹히 여겨 안타깝게 여겨서 관선 10여 척을 주니. 참고로 이건 드라마니까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야? 이런 느낌이랄까? 국형쌤이 여기서 막 수업하고 있다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간데 안 되겠어 헬기 불러 이런 느낌이랑 똑같은 거야. 헬기가 이렇게 불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옥이 10여 일을 강중에 배회하면서 울며 찾지만 종적이 없거늘. 그치? 할 일 없어 집에 돌아와서 주과, 술과 과일과 종이로 만든 돈을 갖추어서 강상의 초혼의식, 그치? 뭐야? 제사를 지낸 거야? 하고 홍랑이 입은 의상과 폐물을 강중에 던지고 우니 행인 과객과 황후 어부 등 눈물 아니 흘릴 리 없더라. 또 사수자의 길인가 뻔히 보이시고요. 됐죠? 어쨌든 연옥이가 그 죽음을 슬피 여기고 제사까지 지내주는 과정이 나타나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옥이 초혼을 맞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적적한 누대에 티끌은 자욱하고 외롭고 쓸쓸한 문전에 거친 풀이 무성하니 전일 풍요의 자취를 물을 곳이 없어 다만 문을 닫고 주위하러 곡을 하면서, 그치? 울면서 어이구 울면서 황성간 창두를 주야 기다리더라. 오케이? 어쨌든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인 같고도 우리 누나 같고도 우리 엄마 같은 이 존재를 찾고 싶다 하고 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차설이라는 말 나왔고요. 이거 얼리 알죠? 차설이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반드시 끊어놓고 가야 돼. 완전히 다른 얘기를 시작하고 싶은 거야. 한편 양공자 누굴까? 이제 드디어 나와네. 우리의 주인공 양창곡이죠, 그죠? 항주 창두를 보낸 후에 객관의 적적한 심사가 날로 더하여 과일을 기다리더니 야 지금 과일을 시켜놓은 걸까? 아니죠. 한자를 보세요. 날짜 지나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치? 하면서 마침 조정의 변이 있어 과거를 뒤로 미루니 오히려 몇 달이 격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시험 맞서야 되는 3월 합격 맞서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합격 못 보고 있는 거잖아. 어이씨 뭐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자율학습하면서 EBS 인강 보고 있겠죠. 아무튼 간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공자가 고향을 생각하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하루는 서안을 의지하여 한 곳에 이르니까 심리 강상에 홍련화가 성게, 만 가득 피었거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양공자가 꿈을 꾸고 있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또 꿈의 기능 같은 것도 시험에 문제 보기 참 좋겠지? 꿈 속에 뭐가 가득 피었다고요? 홍련화가 성게. 홍련화 뭐예요? 여기서 홍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강남홍을 말하는 거겠지? 근데 잔뜩 피었는데 한 가지를 꺾고자 하다가 호련 광풍이 대작하면서, 오케이? 광풍이 크게 일어나면서 결국 그 꽃을 꺾지 못하고 그 꽃가지만 꺾여서 강중에 빠졌어요. 그치? 꽃가지는 강 속으로 중이었지? 빠졌답니다. 그러면 홍련화는 우리 홍랑이고요. 강남홍이고요. 광풍은 자사, 항자사. 그쵸? 강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죽음. 그치? 꿈을 통해서 실제 인물에게 벌어진 일을 암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아깝고 놀라 소스라 쳐 깨달으니 남가일멍 아슈발쿰. 그래서 마음에 상스럽지 아니하여서 뭔가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수일이 못해서 호련, 항주, 창두가 일러 홍랑의 서가를 드리니까 홍자가 반기면서 홍랑의 편지가 왔어요. 열어봤습니다. 저 보잘것없는 강남홍은 한봉지란다 하나의 편지를 당신께 보냅니다. 첩의 명도가 기박하여 제 운명이 상태가 좋지 않아 어려서 부모의 교훈을 모르고 자라서 몸이 청로에 의지하여 창로에 천한 몸이 됐고요. 누각의 천한 몸이 됐다는 얘기고 누각에서 노는 여자니까 기생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기생이 됐고요. 군자의 버린 배라. 오케이? 또 비유적 표현인 거 보이시죠? 자신들 배에 비해서 버려버린 배입니다.
올직 오직 일편 고신이 한 조각의 외로운 어떤 나의 몸만이 한번 지기를 만나 청산녹수의 품은 소회를 의논하고 영문백설의 감춘바 시부를 화답하여 평생의 소원을 이룰까 하였더니 이거 뭐 말하는 거야? 당신과 함께 즐거웠던 시절을 말하는 거겠죠. 단순히 그냥 뭐 잘생기고 돈이 많고 이런 쪽이 아니라 뭔가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남자를 처음으로 만나봤다는 얘기일 거야. 그런데 뜻밖의 공자를 만나서 흉금이 상조 서로 도와 강비의 해패함을 솔직하고 건전을 소임함을 허하샤라고 돼있지. 자, 이거는 해석할 때 필요하니까 뭐 준 거야? 밑에 해석 준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거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라고 있는 거야? 고사를 인용해서 우리 둘의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있네? 그 정도는 잡아주셔야지, 그치? 됐어. 그렇게 해서 첩으로 거두심을 기약하시니, 됐지? 나는 당신의 정식 부인이 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윤소절을 소개한다고 얘가. 그래서 이 둘이 원래 계획을 세웠었다고요. 이렇게 보통 1처하고 첩 하나 더 두는 것 정도는 보통 일반적인 일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자, 그래서 군자의 말씀이 금석 같으심에 천첩이 하여같이 바랐었더니, 그치? 나는 그래도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남편으로 삼을 수 있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조물이 시기하고 천지신령이 방해하여 소주자사인 황공이 망망 음탕한 마음으로 창기를 천대하여 이해로 달래며, 그러니까 돈으로 달래면서 위세로는 겁박하고자 하여 앞 강정 남은 풍파가 전당호까지 이르렀으니 5월 5일날 천중지절에, 그러니까 5월의 단오절 그때 말하는 거겠죠? 행사날에 경도회라는 것들을 이름으로 붙여서 첩을 겁박하고자 하니 저는 지금 간신히 부재하는 이 목숨도 심지어 세장 속에 새가 된 거고 그물 속에 물고기가 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앞날을 예언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보자. 그래서 편지의 기능도 좀 보자. 요때 이 편지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로는 뭘 했어?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벌여, 어떤 일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데 이르렀는가 설명했었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미래일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지?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 비유적 표현을 등장시켜서 자신의 신세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또 가만히 따져보면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 뭐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고전 소설이 아직 고전 산문의 형태와 고전 의문의 형태로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았을 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전형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삽입가요가 있었지. 오케이? 자, 삽입가요 혹은 삽입시라고 할게. 삽입시는 지금 이거는 없어요. 이거 삽입시 아닙니다. 전형적인 소설이에요. 이제 삽입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이렇게 편지로 등장하고 있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아무튼 저는 이제 큰일 났어요. 상황이 안 좋게 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랄까. 춘향전 코드랑 또 이것도 비슷하지 않냐? 그러니까 뭔가 먹힐만한 코드는 다 쓴 거라니까. 춘향이도 남편한테 저는 내일, 그러니까 이몽룡이 감옥에 면회 왔을 때 저는 내일 잡혀 죽을 테니 당신은 몰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의 시체를 걷어주고 나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척 청파에 몸을 던져주는 선비를 쫓으려 하나 망부산 뒤에 오는 행인을 보지 못하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잘못 쓴 거라고 우리 판단해. 이거 뜻이 안 맞거든 지금. 근데 그냥 이거를 양공자 정도로만 해석하라고 지금 분명히 써져 있죠. 양공자가 양공자를 보지 못하고 어복 고혼 물고기의 배에 장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물고기 밥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런 존재가 되는 영욕을 잊었으나 여복 곤이 되어서 영욕을 잊었으나 백마가의 참 물결에 여한을 난설이라. 오케이? 그 여한을 말하기가 다 어렵네요. 바라건대 공자는 천첩을 차마 떠나지 못하지 마시고 청운의 뜻을 두시아. 청운의 뜻은 무슨 뜻이야? 청운지지. 과거에 급제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 때문에 괜히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일을 망치지 마시고 당신은 꼭 성공하세요. 그래서 금이로 고향에 돌아오신 날, 금이 환영이라고 하지? 고정을, 옛 정을 생각하셔서 적은 돈으로나마 강산의 이 고혼을 위로하여 주소서. 됐어? 정말 사랑하나 보다, 그치? 나 때문에 당신의 앞날이 막히는 건 내가 정말 싫다. 나 죽을 것 같은데 당신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나중에 나를 위해서 제사 한 번 정도만 지내줘. 첩이 죽은 후 알미 있은즉 상공의 영귀함을 희망할 것이요 만일 정령 민멸치 않은즉 내가 이렇게 죽지 못하는즉 명부에 발현해서
차생에 미진한 인연을 후생에 기약할 까나이다. 내가 먼저 죽으면 나중에 당신의 후생에 내가 당신의 짝이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백량 은자를 심지어 돈도 보내. 일백량 은자 보내니 객중 부비를 도우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라고 하지? 사업할 때 쓰는 돈. 그러니까 생활비? 생활비를 하시고 죽는 사람으로 하여금 먼 저승에서 연연한 생각인을 1분이나 덜게 하옵소서. 붓대를 잡음에 흉금 가슴이 답답해서 생리사별. 살아서 이별하고 죽어서 사별하고 오케이 그런 얘기죠. 회포를 다 고치 못하는다 하였더라. 그렇죠. 편지를 다 봤습니다. 현재까지를 요약했고 미래를 암시했으며 비유적 표현으로 자신의 어떤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 정서 표현까지 잡아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내용이 솔직히 어려울 게 없어, 그죠? 쭉 읽어봤는데 이렇게 흘러가다가 뒤에서 이제 양창국이 어떻게 슬퍼할 것이며 어떻게 자원분자할 것이며 우리가 그 소리를 또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보는 장면은 이런 장면이었구나 한번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예컨대 또 한번 출제자 입장이 돼보자. 출제자가 됐어 내가. 그러면 이제는 이런 장면 너희들이 분명히 옹롱을 배웠잖아. 근데 전혀 다른 장면. 예를 들어 엽성선이나 황소조가 염분을 맺게 되는 과정들은 지금 본 적도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새롭게 등장시켜서 전혀 다른 장면을 가지고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는 거. 근데 선생님이 그렇다고 이 작품을 전집을 다 읽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선생님이 한 걸 보면서 너희들이 아, 저 인간 저렇게 읽어나가고 있구나. 뜻을 파악해가면서 인물 구조도 그려가면서 특징을 잡아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너희들도 똑같이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볼까? 자 이제 문제 풀려고 봅시다. 참고로 이건 구운몽이랑 비교하는 얘기가 원래 베스트긴 한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성매인곡, 사미인곡 세트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해 솔직히. 근데 이건 비교를 해봤자 너무 뻔히 보여서 굳이 안 하는 거 한 번 드릴게요. 잠깐만 1번부터 가보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1, 2번은 강남홍, 3, 4번은 황가사, 5번은 양공자네요. 내용 다 읽었으니까 그냥 답으로 갈까? 쉽게 가자. 5번 양공자는 꿈을 통해 강남홍이 당면한 마지막 난관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말도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꿈에서 봤던 게 뭐였죠? 빨간 꽃을 꺾으려다가 그 꽃까지가 바다에 빠져버린 모습이었지, 그치? 말도 안 된답니다. 자 2번 그냥 바로 가자. 기억부터 디귿까지 특성 파악하는 문제. 자 일단은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를 구분하라는 얘기 생각하셔야겠죠, 그죠? 이거 노래구나. 한곡조 그리고 대현을로 우조, 그치? 받았습니다. 참고로 우조 이 뭐랄까 현재 노래를 어떤 끝마치는 어떤 노래 장치라고 말씀드렸던 그 녀석 구분하시면 자 볼까 1번? 기억은 안심을 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 맞지? 2번 기억은 선율을 자아내는 느낌이 니은 디귿과 대비되고 있다. 맞습니까? 오케이? 기억은 밝고 경쾌한 느낌이었다면 니은과 디귿은 슬프고 애잔한 마무리 쪽에 해당했잖아. 3번 니은 대에서는 의기가 북받쳐 원통한 강남홍의 마음이 이입되어 있다. 맞죠? 원통합니다. 4번 니은 디귿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슬픈 마음을 지니도록 만들고 있다. 맞죠? 그래서 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이 답이구만. 기억은 백허가 반발한 봄의 전경과 대조 아니야. 봄의 전경과 호응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걸 조응한다고 부르는 게 맞겠다. 왜냐면 니은 디귿은 조응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니은 디귿은 대조되는 거지. 지금 대조와 조응이라는 말이 서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들아 조응이 무슨 뜻이야? 그냥 대응한 거 조라는 뜻 많이 해석 안 된 거야. 응은 대응한 거야. 그럼 조응은 어떻게 대응한 거야? 조화롭게 도와서 이렇게 번역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3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A와 B에 대한 설명이죠. A는 오 안타까워라. B는 그들 모두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이 그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판단하자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장면에서 너무 안타깝네 라고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작중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1번이 그냥 자연스럽게 답인 건 보이실 거야. 그치? 그럼 이런 문제에 중요한 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오답들이 중요한 거라고 누차 말씀드리지. 이건 답이 너무 확연하잖아. 오답에 나와 있는 2, 3, 4, 5의 단어들을 보시면서 또 익숙해만 지세요. 아시겠죠?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한다는 표현, 서술자의 비판적 의식을 보여준다, 인물의 심리와 태도에 독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한다. 딱히 어려운 말 역시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식의 단어들이 우리가 풀게 될 문제에 선택지로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하라. 옥루몽의 주동인물들은, 얘들아 질문, 주동인물은 뭐야? 무슨 뜻이야? 주연? 주동인물의 반대가 뭐야? 반동인물이 맞아. 자신있게. 그럼 반동인물은 여기서 누구야? 황자사지, 그치? 그럼 황자사는 주연이 아니야? 그렇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기서 주동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인간을 뜻해. 서술자가 긍정하는 사람이야. 반동인물은 서술자가 부정하는 사람이고요. 됐죠? 이거 처음으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주동, 반동.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런 거 배우지 않았으니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평면적인 건 성격이 변하지 않은 인물, 입체적인 건 성격이 변하는 인물.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지? 주동, 반동. 충전할 때가 됐나봐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체크만 해주시고, 아무튼 주동인물들만 체크를 하자. 그래서 당당한 태도로 뚜렷한 가치관이 입각해 주체적이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어디 있잖아. 주인공이라고 하면 곤란할 수 있어, 그치? 주역이라고 하면 안 돼. 부조리한 것에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이나 말, 행동 등이 일치하는 군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하지만 반동인물들은 소인의 부류에 해당하는데요.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해서 용례할 태도를 보이죠. 너무 작품이 극단적으로 쉽죠, 그죠? 주동인물인 홍랑 그리고 반동인물인 황자사, 이들의 태도에는 분명히 대비점이 있음.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보았음 이란 뜻이죠.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1번, 황자사가 이해로 달래기도 하고 위세로 협박기도 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이것은 용렬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이때 이걸 용렬하다고 부르는 이유는 자신이 설득하는 목적이 뭐야? 여자를 훌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요. 이건 훌륭한 목적은 아니지, 그치? 2번, 황자사가 천중절의 경도회를 방편으로 삼아서 지조를 꺾어버리려고 한 것은 강남홍과의 대립을 초래하게 되고, 이때 이 강남홍이 지닌 군자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는 거야, 맞지? 강남홍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목숨을 아끼거나 그리고 하다 못해서 자신의 선분이 기생이야. 그냥 눈 한번 꾹 감으면 그냥 다 해결돼 버리는 일일 텐데, 큰 돈도 준다는데, 근데 그걸 못 하겠는 거야. 군자니까요. 됐죠? 군자라는 건 그런 존재거든. 3번, 부와 권세를 이용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황자사의 태도는, 오케이, 좋아요. 양공자와의 사랑을 이루겠다고 하는 황남홍의 의지를 촉발시킴으로써, 또 촉발이라는 단어 여기 쓰면 안 되죠. 촉발이 무슨 뜻이거든? 불러일으키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황자사가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양공자랑 결혼해야지 이렇게 말한 거였어? 아니었지. 애시당초 양공자와의 혼약이 마음속에 자리 잡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촉발, 무엇을 계기로 그것을 계기로 불러일으켜지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거야. 되셨죠? 불러일으켜지지 않았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위태로운 상황에서 태연이 웃는 것은 뭐야? 부조리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오케이, 괜찮고요. 마지막 5번째, 미혹되지 않고 굴상렬을 쫓겠다는 강남홍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특성이 신분이나 성별의 구애됨 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보여주는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옥루몽이라는 작품까지 다 마무리 지었고요. 자, 고생하셨고, 자, 잠깐만 이제 우리 현대소설 5, 6번을 볼 차례인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다는 못합니다, 그죠? 근데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임종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그래요. 임종부터 순서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상컨대 아마 한 작품 반 정도, 2작품, 아니면 2작품까지가 아마 우리가 남는 작품이 될 거야. 다음 시간에 5편까지, 5, 6편 세트까지 다 마무리 딱 짓고, 그 다음에 뭐 시작한다고요? 불맛 시작한다고 했었지? 준비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끊고 마지막 쉬는 시간 하도록 합시다.